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저는 병원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또한 저한테 이렇게 해피 뭔가 피난처 부모로부터의 그 부모에 대한 원망 그런 게 되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대한 저가 돌파구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생각에 진짜 영으로 저희 신랑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 집 식구들한테 뭔가 다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요번에 이제 잠깐 느꼈던 게, 식구들이 저희 이제 가족들이 뭔가 탁 던졌을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. 뭔가 던졌을 때 나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예전에는 계속 내 했던 저를 보게 되었고 어느 순간인가 나는 왜 이게 아니요.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싫다라고 말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해놓고도 요즘은 이제 그래도 정법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아니요. 저 안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되는데도 그 말을 해놓고도 마음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이런 불안함감,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겼는지 그러면서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나를 진정으로 제대로 나를 찾아가는 그 처음에 그 마음으로 나는 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그 생각이 멘토님한테 안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. 좀 풀어볼까요? 네. 우리가 학교 다녔잖아요, 그죠? 네. 대학교 다닐 때가 20대잖아요, 그죠? 그럼 10대에 성장해가지고 대학교 때 20대에 내 맞아가지고 내가 성인으로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20대까지 뭘 배우냐면 대학 과정에서 내가 전공하는 걸 배웠어요. 아니면 내가 전공하는 걸 배우다가 좀 재미가 없으면 뭐 있냐면 부전공도 분명히 있거든. 그러면 전공을 배우고 부전공을 배우면서 이건 내가 방편으로 접근한 건데 지금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대학에서 어떤 걸 전공해가지고 이걸 지금 뭘로 삼냐면은 내가 돈 벌어먹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. 그럼 공부한 거예요? 공부 안 한 거예요? 공부를 안 한 거죠. 그러면 대학에서 내가 갔을 때는 뭘 지금 연구하러 가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해가지고 대학 과정을 갔으니까 이제 기초가 아니고 조금 고급 과정을 내가 연구를 지금 하러 간 거예요. 그러면은 고급 과정을 연구하러 갔으면 누구를 지금 내가 만나냐면 거기에 사람이 있거든요. 그러면 대학교 갈 때도 내가 지금 뭐 전공하러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. 그러면 진짜 전공은 어디서부터 들어갔냐면 내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죠? 석사나 어떤 박사 과정을 거칠 때는 내 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내가 전공을 지금 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그냥 대학 4년이요. 그죠? 학사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 내 전공을 방편으로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학사 공부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거는 방편이고 여기서 너 사람 공부하라고 지금 만난 거다.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동아리 서클 활동하면서도 그 활동하면서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연구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대학 4년 동안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공부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,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, 또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데 왜 어려워졌는지 요거를 서로 어떻게 소통하면서 연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4년 동안 내가 내 앞에 사람을 내가 바르게 소통하고 연구를 했다라면 어떤 지금 습관이 딱 몸에 배있냐면은 내가 내 앞에 사람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언어하는 습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유치원 때도 요 공부 안 했죠.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어떻게 대입시험 친다고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했던 거예요. 영어 수학만 했던 거거든. 근데 대학을 왔어요. 왔으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은 대학 교수들이 좀 달리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. 어떤 원리로? 너희들이 지금 전공하는 모든 것은 방편이고 요거는 틈틈이 전공을 하면 되고 어떻게 점수를 좀 많이 줘야 되냐면은 네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소통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학점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. 왜? 교우관계가 좋잖아요. 또 뭔가 풀어나가는 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상대 친구들하고 아니면 또 교수님들하고 언론에서 뭘 풀어가면요 이런 학생들 어떻게 학점을 좀 많이 줘야 돼. 왜?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 어떻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.
근데 이 공부를 4년 동안 지금 안 했어요. 이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됐냐면 대학 졸업해가지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뭐 어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30대 직장이 됐어요. 여자분들은 조금 일찍 하니 군대 안 가니까 그죠? 그러면 여자분들이 먼저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. 내 버릇과 습관이 내 상대한테 항상 언론하는 그런 소통하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고 갔으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부딪힐까요? 안 부딪혀요. 그럼 뭐 하냐면 대학 교수가 마무리를 좀 해야 돼. 너희들이 대학 과정에서 공부한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고 일단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초 과정을 지금 공부한 거니까 진짜 실전 공부는 어디서 지금 하게 되냐면 너희들이 저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진짜 거기서 너희들 어떤 팀이 있으면 그 팀 속에서 어떤 조직 내에서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또 네 부장님을 바르게 대하고 네 사장님하고 소통을 잘 해가지고 네가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걸 스스로 알려 줘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사회 진출할 때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아니면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? 이 사회를 연구하러 나가는 거라. 그러면 이 사회를 연구하러 갔으면요.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부장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. 엄청나게 꼬라지를 보여. 말도 이상해. 우리 부모님은 저래 안 했거든요. 우리 선생님은 나 담당할 때 저렇게 안 했는데 직장에 실전 공부에 딱 배치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공부죠. 부장님은 부장대로 공부죠. 부장이 과장을 하니까 과장은 또 계장 공부죠. 그럼 누구한테 다 와요? 화살이? 일대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 말단 사원들한테 전부 다 어떻게 화살이 다 돌아오는 거야. 그러면은 처음에 1년 어떻게 견뎠다? 2년도 견뎠어요. 3년째 어떻게 돼요?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. 지금 누가 지금 직장을 많이 그만두냐면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야. 똑똑한 지식인들이야. 이 지식인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만을 둬요.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. 중소기업에 내가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지금 중소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.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냐면 내가 대기업에 들어갈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에 머물다가 나중에 자리 나면 내가 저쪽으로 이동해야지 쫙 이렇게 가요. 근데 자연의 법칙이 어떤 게냐면 네가 아무리 똑똑한 지식이라도 네가 질량이 있거든요. 그 질량에 맞게끔 자연이 탁탁탁 배치를 해주는데 네가 중소기업에서 네가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면요. 정확하게 너는 중소기업에 머물러야 돼. 또 어떤 사람은 중견기업이 있어요. 그럼 너는 중견기업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대기업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타고난 질량과 사주와 어떤 환경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는 처음부터 어디서 공부하냐면 저 대기업에 가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상중하를 갖다가 내 사주에 담아서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놨거든. 근데 원리를 모르고 나는 대기업에 갈 사람인데 내가 중견기업에 있어. 나는 중견기업에 가야 될 사람인데 중소기업에 있어. 그럼 전부 다 뭐하냐면 불평불만을 지대로 하면서 그 가 있는 거라. 그럼 내가 연구하러 간 거예요? 아니에요. 중소기업에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바르게 3년을 공부했으면요. 연구한 사람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중견기업으로 끌어올려져요. 바로 대기업에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. 그래서 중견기업에서도 한 3년 정도 내가 또 바르게 연구하고 또 질량이 좋아졌다 그러면 정확하게 네가 환경을 갖다 이동할 자리를 만들어주죠. 그럼 그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대기업으로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간에 너는 그 위치에 가게끔 돼 있어요. 이게 자연의 원리라. 근데 중소기업에서 딱 어떻게 연구하도록 하나님 거기다 배치를 다 시켜놨어요. 근데 뭐 하고 있냐면 나는 이런 데 다닐 사람 아니라 불만을 가득하고 어떻게 이거 지금 짜증을 지대로 나면서 직장에 아침에 출근했네. 그러니까요. 딱 출근하니까 내가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출근하니까 누가 지금 나를 공가요? 부장님. 내가 연구하러 가는 데가 아니거든. 마지 못해서 가는 데니까 아침에 뭐 허둥지다가 늦을 수도 있고 복장이 불량될 수도 있고 또 부장님이 나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막 거슬려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인상 쓰면서 근무를 하는 거야. 그럼 이 사람이 몇 년 견디겠어요? 못 견뎌. 1년은 어떻게 견디겠지? 2년도 견뎌요. 3년에 잘 못 넘었어요. 왜? 꾹 눌러 참았거든. 그럼 3년 되면요. 무슨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발해버리는 거라. 폭발해버리면 나는 그때 어떻게 직장을 그만둬야 되죠. 그럼 그때부터 뭐 하냐면 다른 데 막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. 근데 자연이 뭐라냐면 니는 밑에서 이 공부가 안 끝났다. 중소기업 공부가 안 끝났거든요. 그러면 안 끝나면 위로 가는 법이 있나요? 절대로 없어요. 한 달을 절대로 못 넘었어요. 어떤 사람이 그냥 스스로 올라갈 수 있냐면 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사회를 연구하고 내 조직을 연구하고 그죠? 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모든 주어진 환경들이요. 내가 내 연구거리가 되는 거라. 근데 하나님이
전부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사회에 진출할 때는요, 어떤 곳에다 정확하게 배치를 시키냐 그러면 환경 좋은 데는 절대 배치를 안 해요. 꼬라지 있는 데 보내는 거라.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회 진출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멘토한테 지금 공부를 좀 배웠네, 자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럼 겸손하게 내가 접근하잖아. 이런 사람들은요, 절대로 내가 이동할 때도 그런데 절대 이동 안 해요. 하나님이 괜찮은데 정확하게 보내놔. 왜? 너는 부딪히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될 사람이거든. 근데 내가 살아가는 게 항상 짜증내고 썩내고 내 말이 맞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요, 네가 지금 살아가는 꼬라지가 그러니까 네가 어떤 중소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꼭 사장을 만나도 그런 환경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시켜요. 어떤 데다가 꼬라지 있는 데다 보내놓고 공부를 정확하게 시키는 거야.